두 번째 영상은 PPT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지금부터 말하는 것은 100% 저의 주관적인 견해입니다. 슬슬 비트코인이 망했다는 말이 돌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망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PPT를 작성을 했고 그거를 염두하고 보시길 바랍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세력은 자선사업가가 아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세력은 개미들을 돈 벌게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개미들 돈을 통해 본인들의 자산을 늘리려고 하는 존재들입니다. 비트가 떨어지는 이유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결과론적으로는 고래들이 물량을 던져서 떨어지는 겁니다. 커뮤니티에서는 비트코인이 태초마을로 돌아간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태초마을이 과거 17년도 고점인 19K를 말하는 건지 100달러를 말하는 건지 몰라도 이때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몰려서 살 확률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도 당연히 그렇게 할 거고요. 그렇게 될 확률보다는 더 힘들고 계단식 하락과 횡보를 통해서 개미들이 이 시장을 최대한 떠날 때까지 흔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디가 저점이고 어디가 반등 지점인지 모를 때 비트코인은 언제 그랬냐는 듯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를 때는 과거 17년도처럼 오랜 횡보를 통해서 반등하는 것보다는 빠른 반등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인과 주식은 시간의 흐름이 다르다. 만화 드래곤볼에서는 정신과 시간의 방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방에서는 하루가 1년의 시간과 동일합니다. 아직 정착되지 않은 코인의 하루는 주식에서의 1년치 상승, 하락 가능성이 있습니다. 심하면 그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돈이 복사된다고 해서 왔지만 사실은 복사뿐만 아니라 분쇄, 파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들 이 시장에 들어온 이유는 변동성이 큰 이 이점을 활용해서 크게 먹고 싶어 하는 심정 때문에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 작용합니다. 코인은 가치가 있을까? 지금은 하락장이어서 거래 대금이 많이 떨어졌지만 거래가 활발할 때 국내 4대 거래소의 하루 거래 대금이 23조입니다. 해외 거래소의 마진 거래의 숏, 롱, 금액까지 합치면 어마어마한 돈이 하루에 움직입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세금이 부과되고 있고 어마어마한 세금 ATM기라는 말이 듭니다. 사실 이거 말고도 많은 이유가 있지만 이 관점에 대해서는 짧게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이저 코인을 제외하고도 엄청나게 많은 코인 종류들은 그럼 어디다가 쓰느냐라고 물으면 초기 컴퓨터의 모습으로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과거 컴퓨터는 30톤짜리의 대형 고철에 하루에 150kW의 전력을 소비하였고 작업에 따라 배선판을 교체하는 작업을 하면서 사용했습니다. 컴퓨터의 발전이 가속화됐던 시점은 2차 세계대전에서 암호를 풀기 위해 사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거에 관련돼서는 영화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암호를 풀기 위해 사용됐던 장비가 지금은 게임, 작업, 디자인, 모델링, 해석 등 너무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직 개발 중인 영역인 코인을 어디다 쓰느냐라고 물어보면 아직 모른다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 코인들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메타버스, 디파이, NFT, 코인의 종류에 대해서는 이것저것 공부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하이패스, 휴대전화 발전 과정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초기에 전화기가 있었죠. 가정용 전화기. 그게 공중전화와 삐삐로 이용해서 연락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은 벽돌폰, 그 다음에 피처폰, 그 다음에 스마트폰. 동남아 쪽에서는 집 전화기에서 바로 스마트폰으로 발전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좌측 그래프는 동남아의 단말기 유형별 판매량 추이입니다. 12년도까지만 하더라도 피처폰이 거의 절대적이었지만 16년을 보시면 반반, 그리고 현재 지금 21년인 시점에서는 스마트폰이 거의 절대적입니다. 차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래 우측 기사를 보시면 애플 520억 투자해서 인도네시아 진출, 아이폰 판매 재개. 이미 핸드폰 업계 쪽에서는 동남아 쪽을 타겟으로 해서 핸드폰을 만들어내고 있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제 아이폰 SE 이쪽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화폐 발전 과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물물교환, 엽전, 화폐, 신용카드. 신용카드에서는 사실 결제 방식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마그네틱, 두 번째가 IC 결제 방식입니다. 두 방식 발전 시기는 크게 차이가 없었지만 마그네틱이 먼저 개발되어서 상용화되었습니다. 하지만 마그네틱의 단점인 보안성으로 IC의 방식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추후에는 그 다음이 삼성페이, 그 다음이 QR 결제, 코인 결제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화폐에서 바로 가상화폐로 가는 동선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엘살바도르라는 나라가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지정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국민들이 외화벌이로 경제 수단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때 통장이나 현금으로 이동하는 것보다 코인으로 이동하는 게 효율적이어서 채택한 것도 있습니다. 국민들이 그러면 지갑, 통장 등이 없어도 휴대전화나 컴퓨터가 있으면 돈을 이동시킬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비트코인을 채굴할 때에는 화산을 이용해서 친환경 방식으로 채굴하고자 하는 의지까지 기사가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도 현금 비중이 높은 나라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국과 가까운 일본은 현금을 사용하기로 유명하죠. 독일의 경우에는 외국인에게 통장을 만드는 기준이 까다롭기로 유명을 합니다. 일본도 늦었지만 라인페이 사용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흐름에 대해서만 읊어봤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생각하는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남들이 다 가치가 없다고 말할 때 선점해야 한다.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하지 마라. 돈을 벌고 싶으면 공부를 해라.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투자를 해라. 월가의 영웅으로 불리고 있는 피터 린치의 주식 관련 명언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에서 돈을 벌고 주식에서는 돈을 잃는 이유가 있다. 집을 선택하는 데는 몇 달을 투자하지만 주식 선정은 몇 분 만에 끝나기 때문이다.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어떤 방식으로 투자할 코인을 정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